전기차 시장의 캐전 구간이라는 것은 잘 뜯어보면 전기차 전반의 부진이 아니라 테슬라의 부진인 측면이 되게 강하다. 테슬라를 제외하고 주요 완성차 업체들의 전기차 판매량은 큰 폭으로 늘어났다. 저게 이제 23년 4Q까지 실제 판매 데이터고 24년 4Q, 25년 4Q, 올해 4분기, 내년 4분기 가면 계속 큰 폭의 성장을 이어가는 겁니다. 특히 올해에서 내년으로 갈 때 저 성장폭을 한번 보십시오. 굉장히 가파를 끄거든요. 다양한 구색에 그리고 다양한 가격대에 그런 전기차가 나오면 테슬라의 점유율은 점점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테슬라를 포함하니까 11%밖에 성장 안 한 걸로 돼 있지만 테슬라를 제외하고 보면 YOY 기준으로 성장률이 56.1%나 나오더라. GM이나 스텔란티스 같은 그 북미 완성차 업체들의 전기차 그 신차들이 올해 6월 특히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나온다는 걸 생각하면 하반기에는 진짜 캐즘이라는 말이 쏙 들어갈 정도로 북미 전기차 시장이 되게 가파르게 성장할 수도 있겠다. 글로벌 완성차 업계의 이제 뭐 EV 판매 목표량을 한번 좀 저희가 조사할 수 있는 몇 개 업체들만 조금 파악을 해봤는데요. 하반기에 제가 볼 때는 EV 판매량이 크게 늘어나면서 그 실적 성장, 전기차뿐만 아니라 전기차 판매 실적뿐만 아니라 특히 K배터리 산업의 실적 성장과 주가 상승에 중요한 그 기폭제가 만들어질 것 같다라는 이제 생각을 좀 전해드리고 싶어서 제가 일단 이것도 좀 소개해드리는데요. 글로벌 완성차 업체 입장에서 보면 지금 예를 들어서 스텔란티스도 그렇고 현대차도 그렇고 GM, 폭스바겐, 뭐 포드, 뭐 토요타 이런 업체들이 올해 내년 그다음에 뭐 그 이후에 2030년 정도 가면 몇십 종씩 이렇게 전기차 모델들을 출시하고 판매할 계획들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들을 여러분들이 좀 참고하시고요. 결국 갈 수밖에 없는 대세다라는 걸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 특히 현대차를 보시면 이게 짧게 보시면 모르겠는데 이게 길게 한번 보시면 19년에 EV 모델 4개에서 이제 25년 가면 내년이죠. 16개 플러스 알파 그 이상의 그런 모델들을 출시해서 뭐 판매하겠다는 거고요. 그래서 19년에 6만 대 예상했던 것이 25년 되면 56만 대까지 이상 판매한다. 뭐 이런 식의 이제 계획을 세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전기차 시장 한번 보시면 다시 한번 강조를 하지만 지금 전기차 시장은 전기차 시장의 캐전 구간이라는 것은 잘 뜯어보면 특히 북미 시장 지금 한국 배터리 산업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북미 시장의 흐름을 보면 전기차 전반의 부진이 아니라 테슬라의 부진인 측면이 되게 강하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블룸버그가 최근에 이제 보도한 내용을 보면 GM 등 완성차 업계는 대량 생산 준비를 이제 지속하고 있고 그 테슬라 등 특정 기업의 부진이 이제 과대 해석된 것이다. 이런 이제 분석을 내놓았다는 거죠. 그래서 블룸버그가 미국 전기차 지수 상위 10곳 중 6곳의 1분기 판매량의 전년 동기 대비 이제 급증한 것으로 났다는 이제 보도를 내놨고요. 그래서 콕스 오토모티브와 블룸버그 그린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현대기아차, 포드, 리비안, 메르세데스 벤츠, BMW, 토요타 등이 50% 이상의 성장률을 기록했다. 제가 이미 그 1분기 판매 실적 나왔을 때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테슬라가 부진했을 뿐이지 테슬라가 지금 북미 전기차 시장의 거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다 보니 그 테슬라를 포함한 통계치를 내보니까 상당히 부진한 것처럼 나왔지만 테슬라를 제외하고 주요 완성차 업체들의 전기차 판매량은 큰 폭으로 늘어났다. 그래서 보면 이제 테슬라가 13.3% 마이너스 성장, 폭스바겐이 12.2% 역성장했고 GM 같은 경우 2.5%인데 일시적인 현상이라는 거고요. 그래서 전기차 시장의 판매 둔화 현상이 이제 일시적 현상이라는 분석이고 그러니까 시작이 좀 부진했던 테슬라나 GM 등 일부 기술적 이슈들과 더불어 그다음에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 홍해 사태 때문에 이제 차량 인도가 늦어진 거 등등. 그다음에 GM은 저거죠. 그 볼트 지금까지 이제 그 중저가형으로 팔렸던 볼트 EV를 이제 단종하면서 그 모델에 대한 판매량이 확 줄어들면서 그래서 이제 일시적으로 이제 그 출발이 부진했던 거고요. 그런 걸 제외하면 웬만한 완성차 업체들이 굉장히 급성장했다는 거고요. 저기 보시면 오른쪽 도표의 그림이 뭐냐면 그냥 EV 슬로우 그러니까 전기차 판매량의 일시적인 부진이 그냥 잠시 이제 발생하는 그 일시적인 정체, 일시적인 이제 그 부진
정도로 이제 보면 된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실제로는 저게 이제 23년 4Q까지 실제 판매 데이터고 24년 4Q, 25년 4Q, 그러니까 올해 4분기, 내년 4분기 가면 결국 판매량 저렇게 늘어날 거라고 국제 에너지 기구가 저렇게 전망치를 내놨다는 거고요. 저렇게 보시면 올해 4분기를 봐도 그렇고 내년 4분기를 봐도 그렇고 사실은 저 예상치대로 된다 그러면 계속 큰 폭의 성장을 이어가는 겁니다. 특히 올해에서 내년으로 갈 때 저 성장폭을 한번 보십시오. 굉장히 가파를 거거든요. 당장에 이렇게 그 일시적인 어떤 정체 구간을 가지고 이걸 이 캐즘이 지속될 것처럼 이렇게 착각하면 그건 멍청한 거다. 미국 5월 판매 데이터를 보면 전체적으로 BEV 순수 전기차의 성장률이 11% 전년 동기 대비 11% 늘어났더라. 당장은 뭐 HEV나 PHEV 같은 거의 성장률이 높아 보이긴 하지만 BEV 성장률도 뭐 1분기에 좀 한 5% 정도인가 저조했다가 지금 다시 11%로 폭이 늘어났고, 여기서 조금 더 두드러진 게 뭐냐면 YY 전년 동기 대비의 성장률을 보면 토요타 203%, 기아 127%, 닛산 82%, GM그룹 80%, 현대기아차 합산해서 77%, 포드 65%, 현대차만 따로 했을 때 45%, BMW 그룹 23%, 아우디 16%고요. 산업평균으로 해서 이제 11%인 거고, 저기서 테슬라는 여전히 지금 아직 역성장 중입니다. 폭스바겐도 역성장 중이고요. 그다음에 리비안 같은 경우는 이제 생산에 계속 차질을 빚어서 그런 거고, 벤츠 같은 경우는 멍청하게 계속 이제 중국 배터리 탑재한 거 이렇게 팔아대고, 그다음에 사실 벤츠가 전기차 관련해서 지금 헛발질 많이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안 팔리는 거고, 인기가 없어서. 저기서 테슬라 모델을 제외하고 어떠냐면, 일단 김철중 의원의 코멘트를 보면 5월 BEV 순수 전기차 판매 데이터 역시 계속 이제 테슬라가 발목을 잡고 있는 모습이고, 사이버 트럭을 제외하면 테슬라 전체 모델 전반적으로 판매량이 부진하다 이렇게 돼 있는데, 사이버 트럭은 어쨌거나 계속 그래도 조금씩 판매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생산량이 이제 그만큼 증가하면서 판매되고 있다는 뜻이겠죠. 그 기존의 완성차 업체들이 만들어낸 것처럼 그렇게 빨리 지금 생산을 늘리지 못하는 모양입니다. 지금까지 그 전체 전기차 시장, 그리고 특히 북미 전기차 시장을 테슬라가 이끌어왔죠. 그 전기차 시장을 키우고 전기차 전환의 이제 흐름을 가속화한 측면에서 테슬라는 위대한 기업 맞습니다. 높이 평가받아야 되고요. 그런데 이제는 그 분기점에 와 있어요. 테슬라가 계속 지금까지처럼 전체 전기차 시장을 호령하고 미국 전기차 판매량의 50% 이상을 계속 점화할 수 있느냐? 어렵죠. 더구나 지금 보세요. 캐즘 구간으로 건너가는 마당에 테슬라 같은 차가 지금 팔고 있는 모델을 딱 한번 생각해보세요. 모델 Y하고 모델 3 딱 두 종을 가지고 팔고 있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배터리를 뭘 썼다, 뭐 지역별로 약간 뭐 가격 정책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 해갖고 어떻게든 이제 팔아보려고 하고 있지만, 이 두 모델 가지고 더구나 한국 사람들보다 훨씬 더 다양한 자동차에 대한 욕구를 갖고 있는 북미 자동차 시장에 모델 이 딱 두 개로 대응을 한다? 거기다가 북미 자동차 시장에서는 SUV와 픽업 트럭의 그 시장 점유율이 거의 한 80% 이상을 차지하는데, 모델 Y는 사실 제대로 된 SUV도 아니잖아요. 이 두 모델 가지고 어떻게 그 정말 다양한 고객들의, 잠재적 고객들의 그런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습니까? 못하죠. 그래서 이 상황에서 이제 전기차 전환의 후발주자인 완성차 업체들이 지금 이제 시장에 뛰어들고 있는 것이고, 이런 중저가 보급형 그런 전기차 모델들을 이제 속속 내놓고 있기도 한 거고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꼭 중저가 전기차뿐만 아니라 뭐 예를 들면 GM의 이제 캐딜락 리릭 같은 거, 그거 보니까 진짜 디자인이나 이런 것들 상당히 예쁘대요. 다양한 그런 구색의 그런 전기차들이 이제 앞으로 계속 나오게 되잖아요. 그 기존의 완성차 업체들이 완성도 높게 만들어내는 그런 전기차의 다양한 구색에, 그리고 다양한 가격대에 그런 전기차가 나오면 테슬라의 점유율은 점점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게 순리입니다, 한편으로는. 테슬라뿐만 아니라 기아의 EV3라든지 GM의 에퀴녹스라든지 이런 히트치는 다른 전기차 모델들이 나와야 돼요. 그러면서 전기차의 외연이 넓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전기차 시장이 전반적으로 성장하고 배터리 시장도 성장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방향으로 저는 가고 있다고 보고 일시적으로는 지금 캐즘 구간으로 느껴지겠지만 잘 가고 있다. 큰 흐름에서는 잘 가고 있다. 충분히 잘 대응하고 있다. 업계가. 그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5월에 GM 전기차 판매량 개선에 주목한다. 이렇게 돼 있고 아까 이야기했듯이 볼트 EV 그 단종에 따라서 출발이 좀 부진했는데 6월부터 이제 그 6종의 전기차를 새로 이제 내놓게 돼 있죠. 그래서 아직 연간으로는 20만, 30만 대 판매 목표량을 줄이지 않고 있는데 그리고 앞으로 내놓는 모델들은 얼티엄 모델, 얼티엄 배터리를 사용한 모델들이 될 가능성이 높아서 GM 모델들이 많이 팔리면 팔릴수록 이거 제가 연초부터 제가 설명을 했는데 올해 GM 모델, 전기차 모델들 판매량이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이제 LG엔솔 실적과 바로 직접적으로 연결돼 있어서 그렇습니다. 자, 이퀴녹스부터 해서 6월부터 유의미한 이제 판매량이 이제 아마 좀 집계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현대기아가 아주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테슬라 다음으로 두 번째로 전기차를 많이 팔고 있고요. 현대기아가 저렇게 이제 파는 거는 한국 배터리 산업에 이제 기반이 된 측면이 상당히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현대기아차가 EV 전용 플랫폼을 상대적으로 일찌감치 이제 뭐 도입하고 좋은 모델들 잘 가성비 좋은 모델들, 특히 EV3 같은, EV9 같은 거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호평을 많이 받고 있죠. 그런 모델들을 만들어내는 한편으로 아까 EV3 보신 것처럼 저렇게 LG엔솔하고의 합작사를 통해서 상대적으로 저렴해서 가성비 좋은 그런 이제 배터리 장착해서 승부를 걸고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 현대기아차가 제가 볼 때는 향후 자동차 산업에서 상당히 좀 높은 점유율을 점유율을 확대해 가지 않을까 기대가 많이 됩니다. 테슬라를 포함하니까 11%밖에 성장 안 한 걸로 돼 있지만 테슬라를 제외하고 보면 YOY 기준으로 성장률이 56.1%나 나오더라. 이 자동차 시장은요. 1분기부터 4분기로 가면 갈수록 계속 성숙입니다. 계속 연도별로 보면 1분기 판매량이 제일 낮고 4분기로 갈수록 점점 높아지고 이런 구조인데 지금 이제 벌써 5월 달에 테슬라를 제외한 모델들의 저런 전기차 판매량이 저렇게 가파르게 성장하는 걸 생각했을 때 그리고 아직 GM이나 스텔란티스 같은 그 북미 완성차 업체들의 전기차 그 신차들이 올해 6월 특히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나온다는 걸 생각하면 하반기에 테슬라만 일정하게 회복해준다고 하면 하반기에 북미 전기차 전반의 성장률이 상당히 가파를 수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캐즘 구간이라고 하는데 그 캐즘 구간이 저는 이제 거의 끝나가는 막바지 아닌가. 특히 오늘 5월 데이터 4월에도 비슷했었는데요. 5월 데이터까지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걸 보면서 제가 이런 식이면 하반기에는 진짜 캐즘이라는 말이 쏙 들어갈 정도로 북미 전기차 시장이 되게 가파르게 성장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이런 걸 읽지 못하고 그냥 뭐 YY 대비해서 뭐 11%밖에 성장 못했다. 그래서 무슨 뭐 캐즘 구간이다. 그래서 뭐 한국 배터리 산업이 계속 뭐 부진할 거다, 힘들 거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는 애널이나 또 거기에 부안해동하는 투자자가 있으면 제가 볼 때는 좀 상당히 오판한 가능성이 높다. 그게 이해관계 때문이든 이해력이 또는 판단력이 떨어져서든 좀 그렇게 봅니다. 그 앞에 완성차 업체들이 이렇게 이제 올해 하반기 그다음에 내년 내후년에 계속 전기차 신차 모델들을 계속 늘려가면서 그럼 다양한 구색에 다양한 가격대에 그런 전기차들을 내놓을 텐데요. 그렇게 되면 배터리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고요. 이게 배터리 생산 캐파 계획이 물론 저기에서 약간 뭐 좀 지연되기도 하고 하지만 저 캐파 계획이 왜 나왔겠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보시자고요. 자, 뭐 다시 한번 보여드리지만 LG엔솔, SK온, 삼성 SDI 각 3사의 배터리 생산 캐파 가동 일정이고요. 이걸 저희 연구소가 두세 달 전에 수정된 내용들을 좀 반영해서 정리해서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이거 다시 한번 보여드립니다. GM하고의 합작 공장, 1공장은 지금 가동 중이고 2공장, 테네시 공장은 2분기부터 가동 시작했고요. 저게 1분기 가동 예정이라고 이야기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4월부터 가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아직 뭐 풀 가동은 아니고요. 당연히 이제 가동률이 점차 올라오겠죠. GM 모델들 판매량에 따라서 3공장이 이제 내년 가동 목표이고요. 스텔란티스 합작 공장, 셀 본격 생산은 이것도 내년이고요. 그 다음에 LG엔솔 단독 공장도 보면 25년, 26년 혼다 합작 공장, 현대차 합작 공장, 뭐 미국에 있는 거, 저희 25년, 26년 저기 가동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여러분 보세요. 전기차 판매도 25년, 26년에 본격적으로 되는 거고요. 지금 판매되는 건 본격적인 게 아니에요. 내년, 내후년에 다 맞춰져 있다고요.
거기에 따라서 배터리 생산 캐파 구축해서 가동하는 시기도 25년, 26년에 맞춰져 있습니다. 25년에 시작한다 하더라도 본격적인 수요를 끌어올리고 본격적으로 가동하는 데는 26년에 더 가파르게 생산량, 출하량이 늘어나겠죠. 그래서 25년, 26년에 맞춰져 있는 거고, 제가 이제 그래서 그리는 그림이 지금 이제 조금 뭐 캐점 구간에서 이제 조금 성장률이 둔화돼 있다가 올해 하반기에 늘어났다가 25년 이렇게 갔다가 26년에 이렇게 치솟는 그런 식의 실적 그래프가 나올 거라는 겁니다. 이건 배터리 셀 3사도 그렇고 소재도 마찬가지고요. SK온도 뭐 지금 가동 중인 거 말고 새로 가동할 것은 25년, 26년이 가동 목표입니다. 그 다음에 삼성 SDI도 25년, 26년, 27년 이렇게 이제 그 가동 예정인 걸로 돼 있고요. 저희 27년 12월 준공 예정이라고 돼 있는데 인디애나도 다시 이제 좀 그 당긴다는 뉴스 보도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저거는 조금 수정이 돼야 되고요. 그래서 저렇게 보는 것처럼 전기차 출시 일정에 따라서 그 배터리 생산 캐파 일정도 지금 짜여져 있는 거고요. 이게 이제 LG엔솔하고 SK온이 전기차 시장 성장률이 되게 이제 가파르다가 일시적으로 이제 좀 둔화가 되니까 그 서둘렀던 것들이 이제 일부는 축소되고 일부 약간 지연되고 뭐 이런 조정을 하긴 하죠. 그러나 이 자체가 대세를 바꿀 거냐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흐름이 지금은 뭐 이렇게 가지만 당장 올해 하반기, 내년 정도 가면 얼마나 또 가파르게 성장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리비안 CEO가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향후 전기차 모델의 선택지가 늘어남에 따라 미국 EV 시장 성장률은 재차 회복될 것으로 전망한다. 제 생각도 똑같습니다. 현재 미국 시장에 경쟁력 있는 전기차가 많이 출시되지 않고 있다고 평가를 하고 특히 테슬라가 대부분의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어서 선택지가 많지 않은데 기존 내연기관에서 전기차를 전환을 위한 유인책이 뭐 적은 상황이다.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저게 이제 지금 어쨌거나 그 많은 전기차 업체들, 완성차 업체들이 경쟁력 있는 전기차 모델들을 내놓으면 전기차 시장 커질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